유럽 2029년 러시아와 전쟁 가능성. 4개국 장군 국방장관이 같은 해를 지목했다. 오프닝. 2029년. 지금으로부터 3년 뒤입니다. 이 날짜를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랑스 공군 부사령관, 독일 연방정보국장, 독일 국방장관, NATO 사무총장, 독일 합참의장, 폴란드 외무장관, 전부 다른 나라, 전부 다른 자리, 전부 다른 인터뷰.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NATO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프랑스 공군 부사령관 타르디프 장군은 2026년 3월 31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걸 직접 말했어요. 독일 BND 국장 마르틴 예거는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2029년 이전에 공격이 안 온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섬뜩한 말도 했어요.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쳐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요청.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 필요해요. 국방, 국제정세, 방산 이야기. 어디서도 제대로 안 해주는 이야기들. 이런 콘텐츠가 계속 나오려면 알고리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구독과 좋아요거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딱 5초면 돼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1부 왜 하필 2028에서 2029년인가? 러시아 무기 생산 그래픽, 병력 증강 타임라인.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필 2028, 2029년을 말하냐는 거예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계산의 결과예요. 3가지 계산이 있어요. 첫 번째 계산, 러시아의 재무장 속도. 2023년에 나온 NATO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러시아가 5년 이내, 즉 2028년까지 완전 무장한 150만 명의 병력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돼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생산량을 전쟁 전에 3, 4배로 끌어올렸어요. 탱크, 포탄, 미사일, 드론. 서방의 제재가 무색하게 중국과 북한을 통해 부품을 우회 조달하면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어요. 2026년 현재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GDP의 약 6, 7%. 냉전 시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북한까지 손잡았어요. 북한군 파병, 포탄 수십만 발 공급. 이 자원이 전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서 러시아는 소모전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산, 유럽 군대의 현실. 반대편을 봐요. 독일군. 1990년대에는 병력이 5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8만 명이에요. 반 이상이 줄었죠. 프랑스는 용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트 3국은 전투기가 없어요. 발트 3국이 전투기가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프랑스 공군 부사령관 타르디프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발트 3국은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조종사들은 분쟁 첫날부터 최전선에 투입될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첫날부터 프랑스 조종사가 최전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군사력 증강 시나리오에서도 유럽이 주요 적대국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방어력을 갖추려면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5년 후면 2031년이에요. 러시아가 준비를 마치는 2028, 2029년보다 늦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계산, 러시아의 정치 주기. 2026년 현재
러시아 국민의 60, 70%가 푸틴 지지예요. 전쟁이 길어져도 생활 수준이 크게 안 떨어졌고 애국주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을 쌓은 실전 부대들이 있어요. 리투아니아 정보당국은 이렇게 밝혔어요. 러시아가 나토와의 국경 지역에 군사부대를 증강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쌓게 하고 있으며 전쟁 후 나토와의 분쟁 발생 시 이 부대들을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실전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계산이 만나는 지점이 2028-2029년이에요. 이부 4개국 장군이 실제로 뭐라고 했나? 이제 실제 발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독일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은 독일이었어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2025년 11월 독일 최대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2028-2029년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NATO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회복할 수 있다. 독일 국방장관이에요. 선동꾼이 아니에요. 군사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독일 총리실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토리우스는 이후 공개적으로 이 날짜를 언급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합참의장. 2025년 6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NATO 회원국들은 앞으로 4년 안에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4년 후면 2029년이에요.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 BND 국장. 연방의회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서 잠재적인 러시아 공격이 2029년 이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유럽은 기껏해야 차가운 평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언제든 뜨거운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드론 침입,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를 조용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군사 교리를 바꿨다. 도미니크 타르디프 프랑스 공군 부사령관. 2026년 3월 31일 폴리티코 인터뷰. 이 시기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게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한창인 때예요. 세계의 눈이 중동에 쏠려 있을 때 프랑스 고위 장성이 조용히 유럽의 위협을 경고한 거예요. 타르디프 장군의 말. 러시아가 2028년부터 2029년 사이에 나토의 역량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군사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배웠냐면 드론 전쟁, 장거리 포격, 참호전의 귀환, 그리고 무기 생산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 프랑스는 이미 군 병력 확충을 위해 자원복무 제도를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2026년 4월 8일 프랑스에 개정된 군사계획법이 발표됐어요. NATO 사무총장이 직접 말했다. 마크 류테 NATO 사무총장. 2025년 12월 베를린 연설. 러시아가 5년 안에 NATO 회원국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말. 우리가 러시아의 다음 목표다. NATO 사무총장이에요. 공식 발언이에요. 류테 총장은 이것도 말했어요. 러시아가 이미 서방 사회를 대상으로 사보타주와 영공 침범을 포함한 비밀 공작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국민에게 전쟁 준비를 촉구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2026년 2월 자국민들에게 전쟁 준비를 촉구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냐면 외무장관이 국민한테
전쟁을 준비하라고 공식 성명을 낸 거예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예요. 폴란드 국민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삼부 유럽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은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말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돈을 쓰고 법을 바꾸고 국민을 징병하면 그건 진지한 거예요. 독일 GDP 대비 국방비 3.5%. 독일은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2029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냉전 이후 독일이 국방비를 이 수준으로 올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2026년 2월 트럼프 백악관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직접 들고 갔어요.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미국에 직접 설명하러 간 거예요. 발트 3국 요새를 쌓고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국경선을 따라 방어 요새를 건설하고 있어요. 리투아니아는 연례 안보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침공 위협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발트 3국은 자체 전투기가 없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공군이 발트 3국 방공을 대신 담당해요. 분쟁이 터지면 첫날부터 프랑스 조종사가 발트 하늘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덴마크 여성에게도 징병제. 2025년 7월부터 덴마크는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했어요. 복무 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어요. 목표는 2033년까지 연간 징병 인원을 7,500명으로. 크로아티아 징병제 부활. 2008년에 폐지됐던 의무 징병제를 2026년 1월부터 다시 시행했어요. 19에서 29세 남성 전면 의무 복무 재개예요. 아일랜드.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먼 나라도 아일랜드는 유럽 최서단 나라예요. 러시아와는 지리적으로 가장 멀어요. 그 아일랜드가 국방비를 2030년까지 55% 늘린다고 했어요. 아일랜드가 국방비를 55% 올린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영세 중립국 노선을 유지해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국방비를 절반 이상 올리고 있어요. NATO 드래곤 실드 훈련. 2026년 3월 15일 NATO가 발트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드래곤 실드를 시작했어요. 발트해 전역에서 다국적 공중해상지상 훈련.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한 새로운 전술 훈련이에요. 사부 러시아는 이미 공격 중이다. NATO 사무총장과 독일 BND 국장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드론 침입.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유럽 각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군사기지, 인프라시설 상공에서 목격됐어요.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지만 증거를 잡기 어려운 구조예요. 키프로스 내 영국군 기지에 경보가 2차례 울렸어요. 현지 주민들이 대피 소동까지 벌였어요. 사보타주. 유로폴이 2024년 유럽에서 발생한 폭발물 소포 공격에 연루된 22명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러시아 군사정보국지 RU의 배후로 지목됐어요. 독일, 영국, 폴란드, 발트 3국에서 철도, 통신시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이버 공격. 러시아는 유럽의 정부 시스템, 병원, 에너지망을 지속적으로 해킹 시도하고 있어요. 이게 총칼을 든 전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독일 BND 국장의 말이 이제 이해가 가죠? 유럽은 기껏해야 차가운 평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언제든 뜨거운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 오브 러시아의 반론, 그리고 진짜 의도.
이제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 공정해요. 러시아 입장도 있거든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나토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해요. 러시아 국가 및 안보 교리에도 나토 공격 의도가 명시적으로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럽의 군사 수사는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고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다. 솔직히 이 시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은 이 경고들 덕분에 크게 늘었거든요.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위협 경고가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고가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러시아의 행동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4년째 전쟁 중이고 유럽 전역에서 사보타주가 이어지고 있고 국방비를 GDP의 6, 7%까지 끌어올렸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의 행동이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 안 한다고 했다가 전쟁한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2022년 2월 직전까지 러시아 침공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던 사람들은 과장이다, 공포 조장이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났어요. 그 이후로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유럽의 입장이에요. 육부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인가?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얘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럽이 재무장하면 한국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K방산의 최대 수혜 2022년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6년 현재 K방산 수출 전망은 3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유럽이 재무장할수록 한국 무기가 더 팔려요. 왜냐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서 납기가 길어요. 한국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납품해요. 그리고 가격도 패트리엇 절반. 폴란드가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독일도 국방비를 3.5%로 올리고 덴마크, 아일랜드, 발트 3국이 무장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한테는 수십 년 만에 최대 호황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유럽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에너지 값이 오르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출렁여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과 싸우면 북한을 이용하던 러시아의 주의가 분산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 틈에 뭘 할지 한국 입장에서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유럽의 전쟁이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란 전쟁만 봐도 아시잖아요. 33km 해협 하나가 막혔는데 우리 기름값이 올랐어요.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이란 전쟁이랑 비교도 안 될 규모예요. 클로징.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2028-2029년. 이 날짜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유럽 주요 4개국의 장군, 국방장관, 정보기관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날짜예요. 그 배경에는 3가지 계산이 있어요. 러시아의 재무장 속도, 유럽 군사력의 공백, 러시아의 정치 주기. 그래서 유럽은 지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징병제 부활, 국방비 대폭 증가, 요새 건설, 대규모 군사훈련. 그리고 독일 BND 국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 2029년이 예언이냐고요? 아니에요. 계산의 결과예요. 무기 생산 속도, 정치적 주기, 동원 능력, 그리고 인간 본성. 이걸 계산한 사람들이 2028, 2029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뒤 유럽이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2029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